지수가 중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정식 문제입니다. x의 지수가 x의 세제곱이고요. 등식의 반대편에는 36입니다. 이때 해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정의부터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a의 지수가 b의 시승일 때 어떤 순서가 적용되느냐 하면 b의 시승이 먼저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a의 지수로 하는 거죠. a, b가 먼저 결합하면 안 됩니다. a, b가 먼저 결합한 경우에는 a의 지수가 b 곱하기 c가 되는데 이것은 a의 b의 시승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변식은 많이 사용될 겁니다. 자, 이제 원래의 방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를 구해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는 방정식을 더 단순한 형태의 식으로 분해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칭성을 이용하거나 형태의 통일성을 기하는 방식으로 식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세제곱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규칙을 써먹을 건데요. 먼저 x의 세제곱을 하나의 수로 간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y 역할은 3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측에 노란색 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x의 세제곱을 하나의 수로 간주했으니 곱한 두 녀석은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36을 6의 제곱으로 바꾸었고요. 다시 노란색 규칙을 적용해서 이런 식이 됩니다. x의 세제곱을 하나의 수로 간주해서 x의 x승은 6의 6승이 되겠죠.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x는 6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답은 맞으니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x를 원래의 x의 세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x는 6의 3분의 1승이다. 이게 답입니다. 의문이 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봅시다. x의 x승이 6의 6승이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대문자 x는 6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래로 자주 보아왔던 x의 제곱이 a 제곱이면 x는 a인가요? 다른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가 사인 4분의 파이와 같을 때 세타를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일반화해서 함수 fx가 함수 fc와 같을 때 x는 c라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x는 c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니란 얘기는 성립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부분에 fx가 fc일 때 x가 c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f는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1대1 함수가 아닌 경우는 정의역을 제약할 수도 있겠죠. 상단의 식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t-ln-t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t-ln-t가 1대1 함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상단의 변화가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ln-t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0에서 1 사이에서는 1대1 함수가 아니지만 함수에 입력된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리하여 t가 6인 경우에는 6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오른쪽 구간에서는 1대1 함수가 되어서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6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끝났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소인수가 2023개 이상임을 보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명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위식에 2022 자리에 n을 대입했을 때 저 형태가 소인수가 n 플러스 1개 이상, 인수분해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소수가 n 플러스 1개 이상임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기납법을 사용하기로 했으니 기초가 되는 1부터 생각해 봅시다. n 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계산의 결과는 57이어서 3 곱하기 19,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소인수가 두 개이므로 상단의 명제가 옳습니다. 그리고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 플러스 1일 경우를 봅시다. n 플러스 1인 경우에 2의 n 플러스 1승을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앞선 문제에서 사용했던 적유칙을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2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런 다음 식을 보면 중고교 과정에서 종종 사용했던 식의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7의 지수가 2의 n승일 때 n이 1보다 큰 경우에는 2의 n승을 2 곱하기 2의 n-1승으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제곱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가장 익숙한 인수분해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의 식과 최종 결과를 연결했습니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1개 이상의 소인수를 가집니다. 인합 과정이었죠. 그럼 남은 것은 우변의 첫 번째 항, 곱해진 앞부분인데요. 앞부분이 서로 소이면 서로 다른 소인수가 필요할 테니 전체의 식은 n 플러스 2개 이상의 소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두 수의 공통되는 약수인 공약수는 두 수의 합과 차의 공약수이기도 합니다. 두 수의 차를 구하면 아래 보이는 식이 등장하는데요. 저 식에는 소인수가 2와 7밖에 없으므로 위의 두 항이 2와 7의 배수가 아니면 두 수가 서로 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항 모두 홀수를 3개 더한 형태이기 때문에 2의 배수일 수는 없습니다. 두 항 모두 7의 거듭제곱 2개가 더해져 있고 마지막에 1이 있기 때문에 7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두 수가 서로 소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은 서로 다른 소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납 가정이었던 두 번째 항의 기납 가정이었던 7의 2의 n승 더하기 7의 2의 n-1승 더하기 1이 n 플러스 1개 이상의 소인수를 가진다는 사실에 더해 앞에 곱해진 항 7의 2의 n승 마이너스 7의 2의 n-1승 더하기 1이 또 다른 소인수를 가지므로 전체적으로는 n 플러스 2개 이상의 소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끝났고요. 지수가 중첩된 형태인 A의 B의 시승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문제로 등장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